계속 호주 사이트. 주요 쟁점은 성인의 BCG로부터 보호 혜택을 뒷받침하는, 잘 봐주세요, 증거가 부족하고 노출 후 투베르클린 피부검사 항후 해석을 부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인에게는 BCG 필요 없다.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 홈피에서는 BCG 백신 사용 금기 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이 홈피에서는 BCG 백신 사용 금기 사항이 나와요. 말씀드렸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기타 면역 억제제 및 골수 또는 림프계와 관련된 악성 종양으로 면역이 저하된 사람. 자, 요거 조금 설명드려야 되겠네. 자주 봐주세요. 그러니까 신생아예요. 태어나서부터 얘가 가려워 보니까 아토피 환자예요. 신생아 때부터 얘가 재채기, 콧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환자. 그래서 그 천식 때문에 코르티코이드 스프레이를 코에다가 뿌리거나 입에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야. 있어요. 그런 환자가. 그런 환자는 BCG 예방접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자가 면역을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 입에다가 뿌리거나 코에다 훅 뿌리는 스테로이드, 부신비질 호르몬제로 된 천식 또는 알레르기 억제제는요, 면역력을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 BCG 예방접종할 땐. 그리고 여기 악성 종양으로 면역이 저하된 사람, HIV 항체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후천성 면역 감염 위험이 높은 개인.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영양실조를 포함한 심각한 질병이 있는 개인. 신생아인데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그런데 애가 소화력도 약해서 엄마 젖을 잘 먹지도 못해. 그런 경우 BCG 접종을 하면 결핵 환자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의사항이에요. 호주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 말고 호주에서는 그렇다. 일반화된 폐혈증 피부질환 및 습진, 피부염 및 건선과 같은 피부 상태를 가진 개인. 임산부, BCG는 태아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임신 중 생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기입니다. 이전에 결핵이나 큰 투베르클린 반응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BCG 접종은 금기다. 다음과 같은 경우 BCG 접종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열벽이 심한 사람, 고려19 회복 시점으로부터 1개월 관리 고려닫고,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 또는 상대적으로 영양실조 신생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양성인 어머니의 신생아에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 왜? 바로 그냥 결핵 환자가 돼버리니까. 면역 반응이 손상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MMR 황열병과 동시에 투여하지는 않는 한 다른 생백신을 투여한 후 4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주의, 켈로이드 흉터의 병력이 있거나 암 발생률이 높아진 경우, 예를 들어서 호주의 경우는 원주민, 멜라네시아계의 이민자들 등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뭘 찾아보시라고 제가 자꾸 이거 인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보시라고. 이게 10년 내지 14년, 15년밖에 유효기간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지나면은 면역 반응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접종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나라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초기 신생아 시기에 백신 접종 능력에 대한 의문 때문에 체계적인 재접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나라가 가난해서 어느 지역에 신생아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태어났는데 백신은 700개밖에 못 보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별을 해? 물론 이거 감별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흉터로 감별이 안 되는 수도 있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좀 나라가 재정이 좋아졌어. 신생아가
1000명인데 700개밖에 내려보내지 못했으니까 300명을 추적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00명 다 다시 재접종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핵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다.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개인에 대한 BCG 반복의 효과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요 31, 32, 33 등등은 참조 논문이에요. 여기에서 호주 보건소에서 이전 부정적인 투베르클린 피부 검사 반응의 발견은 재접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재접종은 투베르클린 전환율을 증가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반응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호주 보건소를 인용하는 또 다른 나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인용하듯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투베르클린 반응은 BCG 예방접종에서 유리한 보호 효과에 상관관계가 아니며 투베르클린 감수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TB 특이 면역의 손실과 동일하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논문을 참조해 보니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BCG 재접종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호주가 하는 말, 우리나라, 즉 호주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호주 보건소의 공식 견해예요. BCG 예방접종은 감염과 전염을 온전히 방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의 직접 효과는 감염된 개체의 1차 감염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보고서는 0%에서 80%의 보호 수준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보건소에는 80%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는 아주 솔직하게 0%에서 80%의 보호 수준을 제시합니다. 논문 참조. 그 차이는 아마도 다른 BCG 균주, 방법론적 요인, 나이, 면역 또는 유전인자 영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면역력이 아주 약해. 그래서 약하게 결핵균을 넣었어. BCG 예방접종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자가 돼버린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차이는 BCG 균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론적인 요인, 나이, 면역 또는 유전인자와도 영향이 있다. BCG는 결핵에 대해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신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감염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분적이고 다양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BCG 백신은 불과 10년에서 20년 동안 BCG에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효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높이거나 이미 감염된 경우 잠복성 감염의 재활성화를 예방하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결핵을 통제하는 데 상당한 진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백신이나 투베르클린 항결핵제가 나오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백신의 전망은 여전히 멀다. 왜? 타제 내성균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약재로 듣지 않는 수포박테리아처럼 결핵균 역시 다양한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을 가진 다제 내성균이 출현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다시 인용합니다. 하정운 메디컬 닥터의 저서 아는 만큼 쉬워지는 육아 이야기. 결핵을 예방하는 접종이 BCG 접종입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BCG 접종이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효과는 결핵에 걸리는 것을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심각한 결핵성 뇌막염이나 결핵균이 어린아이들의 몸에 중요한 장기로 퍼지는 속립성
결핵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결핵은 백신과 몇 가지 화학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상승작용 외에도 결핵균의 다제 내성균주의 세계적인 출현은 결핵치료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본 방송에서는 이상 인용한 레포트들을 결핵의 동의학적 및 삼침의학 치료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BCG와 화학요법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무슨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침쟁이 여러분 저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BCG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화학요법제도 그저 내성이 생겨서 이제 잘 안 듣는구만. 그런데 삼침쟁이가 없는 아프리카는 어떻게 할 거예요? BCG는 알아서 맞히지 않지만 그러나 결핵약, 화학요법제, 항결핵제. 그러니까 삼침쟁이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의사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 좋게 무모하게 아주 무모하게 그러니까 결핵치료는 서위병원에 가지 마. 그 아니에요. 그건 참다운 의학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BCG 접종을 받았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핵이 된 환자, 그 환자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학적인 견해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재발했고 중증으로 변하고 있어. 서위치료 받아야 돼. 왜? 그 사람이 불안해서 서위치료를 끊어? 안 끊는다니까. 그것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내 말만 하고 바다는 저 말만 하는데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기는 바다가 더 취한다. 코멘트 생략. 그러니까 결론, BCG 편에서의 결론.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는 BCG는 예방이 아니라 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즉 적정한 양이 투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그것을 항체 생성에 필요한 만큼 항체 생성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 속수무책으로 환자가 돼버려. 그리고 결핵 치료의 첩경은 건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건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다. 아니 그것이 정답이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면역력을 높이는 일반적으로 대체요법?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체요법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얘기는요, 자가 면역에 빠지지 않고 면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는 면역력이 약하면서 자가 면역증을 가지고 있어요. 에디슨 씨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가 면역증도 조절되고 면역력이 약한 것도 조절되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요법밖에 없다? 삼침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토론 가능해요. 이건. 자, 정상적인 면역 상태 유지력. 그것이 결핵치료의 첩경이다. 인종과 자라온 환경 그리고 섭생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에이즈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와 같은 그냥 무차별적인 BCG 접종은 사람 참는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라이베리아나 케냐, 짐바브웨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심정이 여러분,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셔야 돼.
합리적인 견해. 즉, 서희가 그들 치료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선생님만 침쟁이 활동 하실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 우리는 바늘로 놓는 게 아니라 자석을 부착해서 사암침을 적용하니까 에이즈 감염 염려도 없어. 그래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지만, 네. 이해하시겠죠? BCG 접종, 네. 자세히 살펴보니까 방법이 보이잖아요. 무슨 방법? 결핵치료의 방법이. 그러면 기왕에 토론하는 김에 항결핵 약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일단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